그 교과서로 챕터 7 할 거고요. 챕터 7이 조금 내용이 많고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한 챕터 7을 2주 반 정도, 2주 반에서 3주 사이 정도쯤 아마 다루게 될 것 같아요. 핵심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구름 물리를 이번 학기 배우면서 가장 중요한 단원입니다. 좀 크게 뜨시고 챕터 7이 아마 Micro Physical Processes in Warm Cloud 맞나요? In Warm Cloud 돼 있나? 단원명이 그렇게 돼 있나? 비슷할 것 같은데, 야, 맞아. 네, Micro Physical Processes in Warm Cloud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온난 구름에서 벌어지는 구름 미세물리 과정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7단원이 그렇고요. 8단원은 우리가 얼음이 섞여 있는 믹스드 페이즈 혹은 아이스 클라우드에서 일어나는 미세물리 과정에 대해서 하는 게 8단원인데 결론부터 잠깐 이야기하자면 웜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법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아직 잘 모르는 게 많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 웜 클라우드에 대한 마이크로 피지컬 프로세스는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제대로 이론적으로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반면에 뒤에 나오는 그 아이스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전히 경험식 혹은 관찰식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좀 대학원 수준에서 학문적으로 배우는 것으로는 요 7단원이 바꿔 말하면 내용이 좀 복잡해요. 예, 무언가 이렇게 막 이론적으로 기술하려는 시도가 되게 많기 때문에 7단원의 내용이 조금 복잡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뭐니 해도 이번 학기 수업의 꽃입니다. 여기가. 자, 우리 눈 크게 뜨고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중에서 7.1이 뭐냐면은 drop growth, droplet growth by condensation. 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diffusion and condensation.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뭐냐면은 켈러 시오리에 대해서 배웠어요. 켈러 시오리 누군가 설명을 하면 설명할 수 있나요? 아닌 사람 특히 중국에서 답안지를 보니까 아닌 사람도 있는 것 같았었는데 다시 한번 잠깐 켈러 시오리를 이야기하자면은 이 조그만한 에어로졸이 어떻게 물방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렇게 에어로졸에 따라서 그 커브가 좀 달라지죠. 어떤 경우 똑같은 위로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고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고 아무튼 그 에어로졸의 조성에 따라서 에어로졸의 화학적 특성에 따라서 물론 온도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그리고 그 에어로졸의 크기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이 커브가 달라졌었죠, 그죠? 그래갖고 핵심 중에 하나는 이렇게 그 불안정, 언스테이블한 이퀄리브리엄 포인트를 지나가면은 걔네는 계속 쭉쭉쭉 성장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도대체 쭉쭉쭉 성장한다는 게 도대체 무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밖에 지금 RH는 그러니까 밖에 RH가 100%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그 드랍에 대한 그 드랍이 느끼는 것보다 이렇게 RH가 계속 슈퍼 세츄레이션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정확히 말하면 100%는 아니었었죠, 그죠? 100%보다 조금 더 높은 값이어야 됐지만 아무튼 그렇게 그 드랍 위에서의 슈퍼 세츄레이션 값보다 계속 큰 값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드랍이 계속 컨덴세이션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과정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도대체 컨덴세이션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수증기 와서 달라붙겠죠, 그죠? 대충 한번 이건 그냥 노트 필기 안 해도 되고 여기 물방울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첫 번째는 싱글 드랍플렛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드랍이 하나 있어요. 오직 하나예요. 우리가 아마 다음 돌아오는 목요일에는 드랍이 많을 때 이거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고요. 일단 드랍이 하나 있어.
여기 주변에 이렇게 막 수증기들이 있는 겁니다. 예, 이 수증기들이 랜덤 모션을 해요. 네, 랜덤 모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이제 그 가까이서 보면 랜덤 모션이지만 우리가 조금 이렇게 약간 한 발자국 들어서 멀리서 보면은 예, 이게 막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그런 거는 이제 무시 좀 해주면은 예, 그 다음엔 평균적으로 이렇게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오기도 하고 뭐 이런 흐름들을 볼 겁니다. 예, 약간 평균을 해서 예, 그러면 생각해 보면은 수증기가 많이 있는 데서 적은 데로 가겠죠. 그죠? 이 수증기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라고 생각을 누가 뭐 이렇게 전기로 잡아 끌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수증기가 여기 가서 달라붙어야 되잖아. 생각해 보면은 그게 컨덴세이션이죠. 그죠? 예, 수증기가 여기로 가서 달라붙어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그러면 수증기가 왜 전류로 갈 것인가 라고 생각해보면 랜덤 모션인데 왜 저리로 갈 것인가 라고 생각해보면은 예, 당연히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예, 특별한 그런 이유만은 없고 예, 순전히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가는 그 흐름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죠? 그 뭐 이렇게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열 에너지가 흐르듯이 예, 이렇게 랜덤 모션이라면은 예,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가는 게 평균적인 모션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 모션에 의해서 예, 평균적으로 수증기가 이리로 가야 될 거고 그래서 여기서 달라붙어서 점점 커져야 될 겁니다. 요것을 우리가 뭔가 나이스한 식으로 표현해 보자가 오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첫 번째로는 요걸 그림으로 요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우선 그러면 수증기의 수농도가 중요하겠죠. 수증기가 지금 어디에 많으냐, 어디에 적으냐라는 상황이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얘를 define 합시다. 아, 책이랑 노테이션이 조금 달라요? 조금 다릅니다. 뭐 이렇게 여기 아마 NV 있을 건데 귀찮아. 네, NR. 네. Vapor molecular concentration at distance R. 예, 뭐 예, 영어로 되겠었지만 수증기의 수농도라는 소리입니다. 수증기의 수농도고 얘를 R에 대한 함수로 써놨습니다. 도대체 이 R은 무엇인가? 예, 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 요 물방울 지금 우리가 요 물방울을 관심 있게 보고 있으니까 요 물방울의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만큼. 읍스, 오늘 왜 이렇게 일찍 꺼졌지? 여기다가 몰라야 안 꺼질까? 움직여야 안 꺼지나? 의자를 놓으면 안 꺼지나? 내가 자꾸 없다고 생각해. 예,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 시츄에이션을 생각해보면 물방울의 중심을 중심으로 말이 좀 이상하지만 물방울의 중심을 중심으로 대칭이겠죠, 그죠? 예. 물방울의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R이라고 했을 때 예, 여기서의 예, 수증기 분자의 개수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가 맨날 쓰는 그 수증기의 밀도를 생각해보면 얘는 예, 여기다가 질량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M0는 예, 요거 수증기 질량, 수증기 분자 질량입니다. 예, 수증기 분자의 질량을 곱해주면은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 그 수증기 밀도가 될 겁니다. 그죠? 예, 요거에 우리가 관심사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수증기가 여기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그죠? 그렇게 갈 겁니다. 자, 그걸 우리가 사실 뭐 되게 별거 아무것도 아닌 법칙인 것 같지만 예, 걔를 Fick's Law라는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수증기 플럭스는 예, 수증기 플럭스는 앞에 이거를 예, 이렇게 여기 앞에 살짝 띄고 예, 비례상수를 붙일 거라서 살짝 띄고 예, 여기 그레디언트 n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됩니다. 그죠? 이게 그레디언트가 기울기잖아요, 그죠? 예, 요 n의 공간에 대한 기울기니까 이게 1차원이라면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n 있을 거고 뭐 2차원 뭐
y 방향이면 라운드 y분의 라운드. 그러니까 그 각 방향으로의 기울기 3차원 공간에서는 우리가 얘를 그레디언트로 씁니다. 앞에 비례상수가 있어야 되겠죠? 네. 비례상수. 그래서 요 dv는 diffusion coefficient of water vapor in air.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디퓨전이 일어날 때 상수는 어떤 매질에서 어떤 물체가를 둘 다 알려줘야 돼요. 이게 공기 중에서, 그러니까 공기 중에서 혹은 뭐 물 속에서, 어떤 매질 속에서 무엇이 퍼지고 있는 건지, 수증기가 퍼지고 있는 건지, 뭐 이산화탄소가 퍼지고 있는 건지 등등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DV가 그때그때 달라질 거고, 요 픽슬로우는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있어 보이는 식으로 썼지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죠? 그걸 부호 반대로 써주면 되겠죠? 왜냐하면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가 이게 양수일 테니까, 높은 곳에 낮으로는 그레디언트가 음수겠죠, 그죠? 거기다가 마이너스 붙여줘야 이 플럭스가 양수가 되겠죠.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잘 이해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수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까? 가정을 해봅시다. 다른 아무 요인도 없다고 칩시다. 다른 아무 요인도 없어요. 수증기가 뭐 누군가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불어주는 것도 아니고, 뭐 자석으로 끄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 요인도 없다 칩시다. 그러면은 오직 요 플럭스에 의해서만 변하겠죠, 수농도가. 그죠? 플럭스가 수렴하면 농도가 증가할 것이고, 플럭스가 발산하면 수증기 농도가 감소할 것이고, 이렇게 씁시다. 수증기의 발산 수렴 이렇게 씁시다. 이건 이제 가정이죠. 뭐 외부에 어떤 것도 없다고 가정을 하는 상태입니다. 오직 요것에 의해서만 변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다이버전스 이거 J 대신에 dv 그레디언트 n 이렇게 쓰면 되죠. 그죠? 이해가 되나요? 뭐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항상 늘 강조하지만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식을 전개하는데 가정을 합시다. dv가 공간에 대해서 일정하다고 가정을 합시다. 진짜일까요, 근데?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dv가 공간에 대해서 일정하다고 가정을 할 거예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왜요? 그렇죠. dv는 다른 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 dv는 온도에 대한 함수거든요. 온도에 대한 함수라서 사실 온도가 여기저기서 특히나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물방울 주변하고 저 멀리하고는 온도가 좀 달라요. 그리고 지금 얘가 음결하면 잡열도 방출할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조금 다르죠. 그런데 그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dv 자체가 온도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dv가 온도에 대해서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온도 자체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쪽과 멀리서의 온도가. 그래서 우리가 dv를 상수로 가정해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dv를 상수로 가정하면 dv가 앞으로 나올 수 있겠죠. 마이너스는 뭐 예전 얘기 없앨 수 있고, dv 요거 우리 라플라시안으로 쓸 수 있는 거 알죠? 그죠?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쓴 데는 이제 dv가 is assumed to be constant 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전개를 해나갑니다. 자, 이게 지금 수증기의 공간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공간이 있을 때 수증기의 수농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이해가 되나요?
갖고 어떤 공간의 어떤 특정한 점들에 대해서 수증기의 수농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렇게 변할 것이다. 예, 이 라플라시안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혹시 배우셨을까 모르겠지만 이 라플라시안은 무언가의 꾸불렁거림이에요. 두 번 미분한 거잖아요. 예, 두 번 미분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n이 어떤 상수면 당연히 0이고 n이 1차 함수로 변해도 0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꾸불렁거림이 있어야 라플라시안이 어떤 값을 가지는 거고 두 번 미분한 거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은 예,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아래로 볼록하면은 예, 얘가 양수. 예, 두 번 미분한 거니까. 위로 볼록하면은 예, y는 ax 제곱 해가지고 y는 ax 제곱 생각해 보면 됩니다. a가 양수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잖아요. 두 번 미분하면 그렇게 되겠죠. a가 나오겠죠. 2a가 나올 테니까. 예, 부호를 생각해 보면은 a가 여기서 양수면 아래로 볼록한 상태, 즉 주변보다 적은 상태. 예, 위로 볼록하면은 예, 라플라시안 계산하면은 음수가 나오겠죠. 두 번 미분한 거니까. 예,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요 라플라시안은 그래서 이게 그 주어진 스칼라 필드의 어떤 공간에서의 꾸불렁거림, 유식한 말로 곡률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미분한 게 양수면은 예, 아래로 볼록한 거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한 거고, 즉 주변보다 농도가 낮을 때입니다. 주변보다 농도가 낮으면은 외부에서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얘가 증가하겠죠. 예, 반대로 두 번 미분해서 음수면 이게 감소하는 건데 두 번에서 음수라는 소리는 이렇게 위로 볼록한 거거든. 예, 그러니까 이게 흩어져 나가겠죠. 예, 지금 그런 뭐 생각해 보면은 있어 보이지만 아주 그럴듯하게 있어 보이게 썼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를 가정해 봅시다. 예, 스테디 스테이트 우리가 무슨 일인지 알죠? 무슨 말인지 알죠? 실제로 아주 마이크로하게 들여다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예, 지들끼리 움직이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넷 효과가 제로인 상황을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하죠. 자, 스테디 스테이트를 가정하면 시간에 대한 변화가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은 요게 0이어야 될 거고, 그러면은 라플라시안 n이 0이어야 되겠죠. dv 상수는 뭐 어차피 적일 테니까 양변 똑같이 나눠주면 되니까. 그죠? 자, 스테디 스테이트일 때는 요것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만족하는 n의 r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미분 방정식 풀이입니다. 그죠? 풀 수 있나요? 일단 스페리컬 코디네이트로 바꾸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좌표계 자체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 플랫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이니까 예, 각에 대해서 대칭이죠. 이렇게 돌아가도 똑같을 거고 뭐 이렇게 돌아가도 똑같을 거고, 그러니까 XYZ 코디네이트를 쓰는 것보다는 알세타 파이 코디네이트를 쓰는 게 좋을 겁니다. 예, 알세타 파이 코디네이트에서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겠네. 그죠? 알세타 파이 코디네이트에서 얘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모르겠죠? 예,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책에 예전에 배웠던 기억은 좀 났으면 좋겠어요. 예,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에서 우리가 어딘가에서 예, 라플라시안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를 배웠을 겁니다. 자,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에서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라플라시안이 일단 그 각에 대한 대칭성은 우리가 지금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미분해줘봐야 어차피 없을 거니까 뒤에 각에 대한 미분은 빼줘도 됩니다. r제곱분의 1 라운드 r분의 라운드 r제곱 라운드 r분의 라운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풀 수 있나요? 여기다 n을 넣어서 이것이 0이 되는 n 필드를 구할 수 있나요? 있어야 되겠죠. 자,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야, 의자를 갖다 놓은 건 소용이 없었구나. 이게 두 번 미분한 방정식이기 때문에 경계 조건이 두 개가 필요하겠죠. 그죠? 두 번 미분한 방정식을 우리가 하면은 뭐 적분상수로 그 적분상수라는 말로 표현해도 좋고 바운더리 컨디션이라는 말로 해도 되고 뭐 혹은 여기는 이니셜 컨디션이라는 건 없겠죠. 왜냐하면 타임에 대해서 뭐가 없는 거기 때문에 예, 두 번 미분한 방정식의 풀이를 쓰려고 하니까 생각해 보면은 경계 조건이 두 군데가 필요할 겁니다. 예, 경계 조건을 두 군데 써줘 볼까요? 예. nr이
우리가 요건 알고 있다고 칩시다. n의 무한대 이거나 n의 r이거나 이거는 r이 goes to infinite. 예, 그 다음에 요 대문자 r은 뭐냐면은 drop rate였습니다. 즉 우리가 그 드랍의 서페이스에서 우리가 수농도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칩시다. 사실 모르는 거지만 예, 그게 있다 치고 그러니까 지금 경계 조건을 알아야 뭐가 우리가 지금 공간상의 분포를 풀 수 있을 테니까 예, 경계 조건이 저 멀리 무한대에서의 값을 알고 있고 예, 그 다음에 그 드랍 서페이스에서의 우리가 요 nr을 우리가 이렇게 n을 nr로 표현했다 칩시다. 자 그러면 해를 구할 수 있을까요? 제한 시간 5분, 3분. 풀어봅시다. 예. 자, 요 방정식이 지금 라플라시안 이렇게 주었어요. 자, nr이 어떻게 생겼어야 될까요? 경계 조건은 이렇게 됩니다. 뭐 이게 뭐라고? 예, 볼까요? 뭐 이게 뭐라고? 예, 양변의 r제곱 곱하면 굳이 이거 지금 할 필요 없어요. 양변의 r제곱 곱하면 예, dr분의 d에 r제곱 dr dn 이꼴 제로가 되겠죠. 양변 r에 대해서 적분해 봅시다. 그러면 r제곱 dr dn은 적분하니까 적분상수 c1 한 번 더 할 거니까 적분상수 c1 나올 거고 그러면은 dn 오버 dr은 r제곱분의 c1 나올 것이고 그죠? 한 번 더 적분하면 그럼 n은 얘 적분하면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r분의 c1 더하기 c2 끝! 이거죠? 뭐 얘 앞에 상수에 뭐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되고 요 c1 상수에 따라서 결정되는 걸 테니까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우리 요 정도 우리가 제가 수업 시간에 몇 번 얘기했었는데 미분 방정식을 이런 거 처음 보는 거 아니죠, 그죠? 라플라스 방정식 뭐 이런 거 사실 라플라시안이 제로가 된대 뭐 이런 거 사실 처음 본 게 아닐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에 간단한 경우에 해를 구하는 걸 되게 두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예. 자, 그 다음에 그럼 C1하고 C2를 결정해 볼까요? R이 무한대로 가면은 이게 제로가 되겠죠. 앞에 첫 번째 텀은 제로가 되겠죠. 예, 그러면은 그게 n의 무한대가 돼야 되니까 예, C2는 n의 무한대가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R이 드랍 서페이스에 있는 경우, 대문자 R인 경우에 그러면은 좌변은 nR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R분의 C1 더하기 n 인피니티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C1은 얼마일 거냐면 넘기고 얘를 넘기면은 R분의 C1은 n 인피니티 마이너스 nR 양변에 R을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따라서 finally n의 r에 대한 함수를 구한 건데 예. n 인피니트 마이너스 r분의 r n 무한대 마이너스 nr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그죠?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거. 예. 제발 아무것도 아니었으면 좋겠어. 예. 라플라스 방정식의 해는 이 정도쯤 우리가 손으로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됐나요? 여기까지 됐나요? 됐어요? 자, 요게 지금 그러니까 수증기의 분포를 우리가 함수를 구한 겁니다. 몇 가지 간단한 가정을 통해서. 그죠? 예, 어떤 가정이었었냐면은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가정한 겁니다. 예,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예, 스테디 스테이트 그리고 지금 수증기가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야 그러면은 시간적으로 봤을 때 수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상황이죠. 그죠? 변하지 않는 상황을 우리가 이야기한 겁니다. 수증기의 수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안 변해. 근데 얘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려면 오직 분자수의 그 분포에 대해서만 얘가 변할 거야.
분자수의 분포에 의해서만 변할 건데 얘가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그게 변하지 않아. 그러면은 공간적으로 어떻게 분포했어야 얘가 스테디 스테이트일 것인가? 이렇게 돼 있어야 돼. 라고 한 겁니다. 예, R분의 1에 지금 요게 생각하면은 R분의 1에 지금 텀이 있죠. 그죠? 여기서 함수는 R이죠. 그죠? 예, R분의 1에 대항은 R분의 1과 같은 어떤 텀이 있어야 예, 얘가 지금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까지 됐나요? 시간이 필요한가요? 아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했지만 지금 여기 가운데 드랍이 조그만 게 드랍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수증기가 이렇게 막 분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 드랍이 지금 수증기가 달라붙거나 혹은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성장하는 거죠. 그죠? 요 수증기가 요 수증기 쪽으로 지금 물방울이 얼마나 달라붙을 것인가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드랍 서페이스에서의 요 수증기 플럭스를 생각해 봅시다. 예. NR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참고로 한 줄 까먹었구나. NR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플럭스는 어떻게 생겼냐면 아까 마이너스 dv 그레디언트 n이라고 했었죠. 예.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다 요거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요거 그레디언트 하니까 n 무한대 날아갈 것이고 예. 미분치에서 마이너스 dv r제곱분의 r 무한대 마이너스 nr 이렇게 됩니다. 요게 어떤 점에서의 수증기의 플럭스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요 물방울의 질량 증가는 dt분의 dm이라는 건 생각해 보면은 적분해주면 되죠. 플럭스를 서페이스에서 적분해주면 됩니다. 그죠? 앞에 음수가 붙을 것이고 요 앞에 상수 m0가 붙어야 될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요 마이너스는 생각해보면 플럭스는 지금 기본적으로 플럭스라는 건 기본적으로 밖으로 나가는 양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요 드랍 서페이스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플럭스가 물방울을 증가시키겠죠. 그죠? 예, 물방울의 증가는 요 플럭스가 안으로 수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고 요 지금 플럭스는 분자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우리는 질량이 어떻게 증가할 것인가 볼 거니까 요 각각의 수증기 질량을 곱해줘야 되겠죠. 분자 개수 곱하기. 예, 요거 해주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주면은 요 물방울이 수증기가 모이는 것에 의해서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얘를 수증기 전체, 물방울 전체 반지름에서 적분하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대칭성이 있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즉 분자가 여기나 다르지 않아 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m0 곱하기 4파이 r 제곱 표면 적분이니까 서페이스 인테그럴이니까 표면에 대해서 다 나올 것이고 요 j를 그대로 해주면 될 겁니다. 그러면은 j를 그대로 써주니까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고 dv r에 대한 함수니까 여기가 r제곱 여기가 지금 at r은 r에서 그러니까 r 무한대 마이너스 nr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죠? 됐나요? 조금만 간단하게 해주면은 4파이 r제곱 그 다음에 r제곱을 여기 지금 r제곱이 약분돼서 4파이 r dv 그 다음에
M0를 여기로 각각 넣어주면 좀 아까 저게 그래서 수증기의 덴시티라고 했었고 그래서 로 V에 R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됐나요? 예. 물방울의 질량 증가율이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와 만세 구한 거예요. 구했네. 물방울의 증가량이 저렇게 될 거야. 노트 필기 하니까 정신이 없어서 잠시 노트 필기할 시간을 드릴까요? 이제 좀 째려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필기 다 했죠? 자, 구할 수 있나요? 이제 그러면은 물방울의 증가량을 우리가 진짜로 요식을 째려보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양인지 살펴봅시다. 숫자니까 상관없고 이거 물방울의 반지름이죠, 그죠? 물방울의 반지름이에요, 이거는. R이 아까 여기에 물방울의 드롭 레이디어스라고 했습니다. 예. 왜 R이 나왔는지는 여기 플럭스가 R에 대한 함수가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드롭 서페이스에서 계산한 거니까 이게 대문자 R이 됐고 그래서 요거 약분돼 가지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드롭 레이디어스예요. 그 다음에 얘는 상수니까 알고 그 다음에 수증기의 밀도예요. 수증기 밀도. 수증기 밀도인데 무한대는 우리가 좀 공간이 멀어지는 백그라운드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백그라운드에서 덴시티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겠죠, 쟤는. 그죠? 우리가 백그라운드에서의 베이퍼 덴시티는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야 제가 뭐 물방울이 돼서 증가할 건지, 그러니까 응결할 건지 증발할 건지를 알겠지. 문제는 얘는 모르죠, 그죠? 드롭 서페이스에다 갖다 대고 그 주변에서의 워터 베이퍼 덴시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잘 모르죠, 얘는 생각해보면. 알 수가 없죠. 요것과 요것의 차이 때문에 결국 물방울이 응결하거나 증발하거나 하는 거잖아요, 그죠? 픽스로우랑 그래서 사실 별 차이가 없는 거죠. 픽스로우를 뭐 이렇게 적당히 가공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보면 처음에 했던 픽스로우하고 그렇게 개념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쪽하고 이쪽하고의 질량 차이에 의해서 얘가 밀도 차이에 의해서 얘가 M이 증가하는 건데 얘는 우리가 백그라운드에서 재면 되는데 드랍에서 얘가 표면에서 우리가 얘가 어떻게 될 건지 어떻게 알아? 그걸 모르죠, 지금. 얘는 지금 우리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얘를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기까지만 적어 놓으면 얘를 그럴싸하게 써놨지만 구할 수는 없는 상태예요. 얘는 어떻게 측정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얘를 조금 더 한 번 더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4πr dv.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은 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가지고 rv분의 dv 앞으로 끄집어내서 t 무한대분의 2무한대 마이너스 tr분의 2r.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쓴 겁니다. 수증기에 대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쓴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면은 여기도 어찌됐건 간에 얘도 t의 백그라운드 값 우리 뭐 재야 되겠죠, 그죠? 백그라운드 값은 우리가 어쨌든 재야 되는 걸 거예요. 재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간에 알 수 있는 값일 거예요, 그죠? 근데 얘는 모르잖아, 그지? 얘는 알죠, 그죠? 둘 다 아는 값이지만 측정해서 나온 값이겠지만 표면에서의 드랍 서페이스에서의 온도 잘 모르죠, 그죠?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왜냐면 얘가 막 잡열 방출하고 이러니까 좀 달라질 거란 말이지. 우리 잘 몰라요. 얘도 잘 모르죠, 그죠?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전히 잴 수 없는 값인 거는 확실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더 가정을 합니다. 드랍 서페이스에서는 딱 세츄레이션 된다고 가정을 합시다. 드랍 서페이스에서는 딱 세츄레이션 됐다고. 그러니까 얘가 과포화되어 있지도 않고 불포화되어 있지도 않고 어디에서? 드랍 서페이스에서는. 지금 아주 미시적인 걸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미시적인 걸. 지금 여기가 지금 이 드랍이 이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세츄레이션 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당연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죠? 드랍이 이 백그라운드에서 세츄레이션 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예, 실제로 지금 여기는 과포화 드랍이 돼서 여기가 좀 과포화 내지는 불포화돼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건 지금 물방울이 엉겨나가 증발하는 건데 아주 요 표면 분자 레벨에서의 요 표면은 나중에 녹화된 거 보면 진짜 웃기겠다. 갑자기 화면이 까매지고 갑자기 사람이 사라졌다 나오고 요 드랍 서페이스에 아주 at the surface 거기서는 우리가 딱 세츄레이션 됐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럴 수 있죠, 그죠? 예, 그 드랍의 서페이스에서는 거기 분자 레벨에서는 우리가 딱 포화됐다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4파이R RV분의 DV T 무한대분의 E 무한대 마이너스 TR분의 여기가 딱 포화됐으니까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ES 프라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딱 포화가 됐다고. 이거 지금 요 프라임을 찍은 거는 왜 프라임 찍었냐면은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했던 노테이션은 계속 동일한 노테이션입니다. 이게 지금 솔루션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얘는 요 R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예, 요의 반지름 R. 예, 요게 반지름 R인 구형 드랍이라는 것도 내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 서냐면은, 예, 요 지금 요 구면 좌표계에서, 예, R이 대문자 R일 때를 뜻하기도 합니다. 예, 아무튼 얘는 그러면 생각해보면은 온도만 알면 구할 수 있는 값이죠. 그죠? 과포화, 딱 포화됐다고 가정을 한 거니까 우리가 포화 수준 기압은 온도만 알면 되잖아. 그죠? 물론 안에 있는 에어로졸 조성도 알아야 되겠지만, 예, 그럼 우리가 안다 치는 거고, 예, 온도만 알면 어쨌든 얘를 구할 수 있죠.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골은 요건데, 요거를 아직 잘 모릅니다. 예, 얘를 열심히 앞에 뭐 픽슬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막 열심히 뭐 플럭스가 어떻게 모이고 해가지고 열심히 유도를 해놨어. 예,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얘가 알 수가 없는 값이네. 예, 그래서 식을 조금 가공을 했어. 이렇게 가공을 하고 한 단계 가정을 했어요. 드랍 서페이스 at the surface에서는 우리가 딱 세츄레이션 됐다고 치자. 예, 그러면은 우리가 얘도, 예, 얘를 우리가 TR에 대한 함수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온도만 알면 되는구나 가 되는 거죠. 근데 여전히 우리가 드랍 서페이스의 온도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죠? 됐나요? 자, 그러면 요 식을 구하기 위해서 온도를 알아야 되는구나. 그런데 잘 모르네.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식을 하나 더 세웁니다. 어떤 식을 더 세우냐면은 요 드랍의 온도가 지금 관건이니까 요 온도에 대한 식도 같이 하나 세웁니다. 예, 온도에 대한 식도 어떻게 세우냐면은 요거랑 똑같이 지금 픽슬로우랑 사실 거의 똑같아요. 수증기가 많고 적은 곳에 따라서 그것의 플럭스가 결정이 되죠. 그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 그것과 마찬가지로 열이 높은 데서 열이 높고 어디가 낮으면, 그 온도가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으면 그쪽으로 이렇게 열 에너지가 흐르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그거랑 규칙이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식을 써주면은 어떻게 식을 쓸 수 있냐면 얘를 그래서 똑같이 식을 유도해가지고, 예, 수증기량 대신에 온도로 바꿔주고 이거 대신에 열로 바꿔주면, 열 에너지 흐름으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카파 분의 T R 마이너스 T 무한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얘가 온도에 따라서, 예, 온도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얘가 열 에너지가 이렇게 발생할 건데, 요게 사실 지금 수증기가 지금 잠열이 방출되겠죠. 응결하면 잠열이 방출되겠죠. 그죠? 그거랑 밸런스를 이루어요. 예, 그래서 얘가 결국 뭐랑 같아지냐면은 L, DT, DM이랑 같아집니다.
예, 요게 수증기 응결에서 나오는 잡열 방출하고 얘하고 밸런스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예, 휘리릭 전도가 일어난다고 치는 겁니다. 됐나요? 요게 식 1번, 요게 식 2번 생각해보면은 예, 그럼 양변에서 여기 뭐 L 나눠줄 수 있겠죠, 그죠? 예, 뭐 이거는 안 써도 돼요. 여기 양변에서 이렇게 L 나눠주면 요게 이렇게 되고, 예, 따라서 그럼 얘는 뭐 L분의 카파 A 붙어 있고 뭐 점점점 되겠지 뭐, 그죠? 예, 아무튼 그렇게 되면 요 식 1과 식 2를 비교해보면 지금 4파이R 상관없고 어쨌든 식 1에서 우리가 모르는 게 TR이라며, 그죠? 식 2에서도 지금 좌변에 DMDT가 있죠. 여기도 TR이 있죠. 그러면은 1과 2를 소거하면은 우리가 1과 2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DMDT와 TR을 알아낼 수 있겠죠. 그죠? 모르는 거 2개, 식 2개니까. 예.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좀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예. 우리가 지금 이 숲속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가를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이 뒤로 지금 계산을 한 바닥을 보여줄 건데 진짜 한 바닥이에요. 제 노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빼곡하게 한글이 하나도 없이 여기서 시작해서 딱 여기서 끝나요. 예, 정확하게 정확하게 한 페이지 있는 걸 이제부터 시작할 건데, 예, 그 시작에 앞서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를 지금 헤매지 않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요 식에서 지금 우리가 애초부터 알고 싶었던 건 얘였고 구하려고 봤더니 TR을 모르네. 예, 그래서 식을 하나 더 도입해서 DMDT를 그렇게 표현하고 이쪽에 TR이 있는, 그래서 TR을 그러면 소거시켜서 요 1식과 2식으로부터 TR을 소거시켜서 DMDT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게 우리의 전략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되면 진짜로 소거합니다. 자, 그래서 식 1번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식 1은 DMDT는 4파이R RV분의 DV 그다음에 T 무한대부터 E 무한대 마이너스 TR분의 ES 프라임 R 그리고 식 2는 DMDT는 4파이R L분의 카파 T 무한대 T R 마이너스 T 무한대입니다. 이 카파는 그 저기입니다. 서멀 컨덕티비티. 예, 공기 중에서 열 에너지가 얼마나 빨리 전파되는가에 대한 그 컨덕티비티입니다. (1번) 2번. 자, 소거해 봅시다. TR을 소거할 건데요. 이게 그 바뀐 책도 그렇고 얘를 제대로 쓰고 있는 책이 하나도 없어요. 책마다 이게 중간에 근사 과정을, 그 근사를 대충 해. 원칙 없이 그냥 막 이렇게 뭘 갖다 치고 뭐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에서 책이랑 전혀 다른 데리베이션 과정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나중에 책을 봐도 이 얘기가 없어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T 무한대분의 T의 R을 우리가 1 플러스 델타라고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델타가 클까요? 작을까요? 이 델타는 어느 정도쯤의 값을 가질까요? 어느 정도쯤의 값을 가질 것 같으세요? 얘는 지금 백그라운드의 템퍼러처죠?
얘는 지금 드랍 서페이스에서 템퍼러처죠. 예, 이걸 이렇게 표현해 B를 써서 1 플러스 델타를 쓰면 델타가 대충 어느 정도의 값을 가질까요? 일단 매우 작은 값일 것 같지 않으세요? 느낌상? 얘가 달라봐야 생각해보면 얼마나 다르겠어. 그죠? 아주 그 조금의 다른 차이가 있어서 지금 뭔가 이런 일이 벌어지긴 하는 건데 얘가 달라봐야 얼마나 다르겠어요? 생각해보면 그게 그렇게 다르지 않겠죠. 다르면 진작에 저기겠지. 열 에너지가 이렇게 빨리 밸런스를 맞추는 쪽으로 가겠죠. 그죠? 예, 지금 잡열이 나와가지고 얘가 지금 그 밸런스랑 균형을 이루는 상황인 거기 때문에 얘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델타가 러플리 10의 마이너스 5승 정도쯤 되는 값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그리고 편의상 치환을 이렇게 할 건데 4파이 r분의 1 dm dt를 우리가 x라고 치환을 합시다. 자, 그러면 2번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예, 2번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예. 자, 4파이 r분의 1 나눠주면은, 예, 좌변이 x로 바뀌겠죠, 그죠? x는, 그 다음에 우리가 얘를 저기 할 거니, t의 무한대를 우리가 앞으로 끄집어 나옵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l분의 파이 t 무한대, 그 다음에 얘를 t 무한대로 이렇게 그럼 t 무한대가 분자에 곱해질 것이고 그러면은 1 플러스 델타로 바뀌겠죠, 그죠? 여기가 t 무한대를 이렇게 끄집어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t 무한대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럼 얘는 1 플러스 델타고 얘는 1이니까 1 서로 지워질 거고 델타만 남겠죠? 그죠? 그러면 뒤집으면 델타는 파이 t 무한대분의 L x가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원리적으로는 이래요. 얘를 이렇게 만들고 여기서도 똑같은 일을 해요. t의 무한대를 t의 무한대분의 1을 앞으로 끄집어내. 그리고 4파이 r분의 1을 나눠. 그럼 여기가 x는 하고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뭐 4파이는 없어졌고 여기 적당히 상수가 있을 것이고 t 무한대분의 1 나왔겠죠, 그죠? 예, 그다음 뭐 이 무한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t 무한대분의 1 앞으로 나오니까 여기 양변의 분자의 t 무한대를 곱한 거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tr분의 t 무한대가 다시 이걸로 치환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델타가 요 안에 들어가겠죠, 그죠? 예, 델타가 들어가는데 그게 좀 x로 바뀔 수 있잖아요, 델타 대신에. 그죠? 그럼 여기 x는 여기 x 있고 여기 안에 x 있으니까 그거를 x를 한쪽으로 몰아내가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x는 하고 해버리면은 우리가 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dm dt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전략입니다. 이렇게 해서 t 무한대를 tr을 소거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려고 봤더니 머릿속에 그러려고 봤더니 뭐 다 문제 없이 잘 되는데 얘가 좀 약간 깨름칙하죠, 그죠? ES 저기 약간 깨름칙합니다. 근데 우리는 쟤가 어떻게 될 건지 배웠어요. 예. 자, 어떻게 될 거냐면은 ES 프라임 R은 우리가 바로 앞 시간에 저게 어떻게 될 건가 배웠습니다. ES R에 1 플러스 R분의 A 마이너스 R의 세제곱분의 B Rn 세제곱 이렇게 될 거라고 배웠습니다. 여기가 지금 무한대가 아니에요. 여기가 무한대가 아니에요. 여기가 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걸 떠올리면 여기가 무한대였었죠. 그죠? 기억나나요? 예. 기억이 나는 건가 안 나는 거. 여기가 무한대였었잖아, 그치? 그때 그 무한대는 근데 기호가 다릅니다. 그때 그 무한대는 그때 뭐라고 썼냐면은 플랫한 워터. 플랫한 워터를 기준으로 한 거고 여기는 지금 여기 아래 남아 있는 거는 이제 요 반지름 효과는 여기 들어간 거고 거리가 r일 때 온도 분포도 달라지기 때문에 거리가 r일 때 이렇게 남은 겁니다. 그죠? 온도 분포가 지금 tr과 t 무한대가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온도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여기 r이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공률 효과와 여기 들어갔고 얘를 ESR에 뭐 1 플러스 Y로 우리가 심플하게 씁시다. 계속
주저리주어 쓰면 좀 곤란하니까 이렇게 씁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를 알아요. 시스 이퀘이션에서 RV t제곱분의 L dt 이렇게 되는 걸 알죠, 그죠? 이게 시스 이퀘이션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될 걸 알냐면은 ln es 무한대분의 esr은 마이너스 rv분의 l tr분의 1 마이너스 t 무한대분의 1 그죠? 예.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 치환해 가지고 해서 tr을 소구할 건데 왜 그러냐면은 얘가 지금 tr의 함수잖아요. 그죠? 예, 얘가 tr의 함수니까 얘가 tr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야 뭔가 나중에 치환을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 그죠? 예, 여기서 이게 tr의 함수니까 여기 tr이 어딘가 들어가서 뭔가 소거가 되든 우리가 왜냐면 tr를 모르니까 이 tr를 가지고 여기서 소거를 할 건데 이게 tr의 함수긴 한데 tr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으니까 예, 소거를 시도를 못 하겠죠.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드러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백그라운드 온도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TR에 대해서의 실제로 포화 수증기압이 얼마가 될 것인가 구하는 겁니다. 예, 백그라운드에서 수증기압이 안 닫히고 그래서 TR일 때의 포화 수증기압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이해를 하고 있는 건가? 예, 따라서 예,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예, ES 프라임 R은 예, ESR 곱하기 1 플러스 Y라고 우리가 썼는데 예, ESR은 여기서 지금 써보면 양변에 엑스포넨셜 취하면은 ESR은 그래서 ES 무한대 곱하기 엑스포넨셜 여기 요거 별표 하면은 별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런데 again 얘는 우리는 지금 얘가 우리가 그렇게 크지 않은 양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죠? 이 별표가 그렇게 크지 않은 양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네, 왜냐하면 TR하고 T 무한대하고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하지만 같다고 살려두진 않습니다. 계속. 그죠? 요게 그 차이에 책에 보면은 어느 순간 근사를 하면서 예, TR하고 T 무한대하고 차이가 안 나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요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요 DMDT가 생각하면 요 X가 요 델타에 비례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TR하고 T 무한대하고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지만 걔 때문에 지금 요게 생기는 건데 예, 책에는 보면은 그래서 어느 순간 TR하고 T 무한대하고 같으니까 그냥 걔를 1로 쳐버려요. 그렇게 근사하면 안 되지. 예, 이상한 근사를 한 거지. TR하고 T 무한대하고 매우 비슷하지만 같진 않아요. 예, 그렇지만 되게 작은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해주고 나서 되게 작은 값이니까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ES 무한대 1 플러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죠? 예, 이렇게 쓸 겁니다. 자, 그러면은 ESR은 ESR 대신에 요거 써주면 되니까 어떻게 써주면 되냐면은 ES 무한대 1 플러스 Y 예, 그 다음에 근사해서 1 플러스 RV T 무한대분의 L 델타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델타가 갑자기 왜 튀어나온지는 예, 이거 해보면 됩니다. T 무한대를 앞으로 끄집어 나올 것이고 그죠? T 무한 그럼 마이너스 RV분의 T 무한대 L 해서 T 무한대가 여기 위로 올라오면은 예, TR분의 T 무한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얘는 얼마냐면 T 무한대분의 TR이 1 플러스 델타죠? 그죠? 예, 그럼 얘는 1 플러스 델타 분의 1이죠? 아유 정신없어라. 예, 얘는 델타가 되게 작으니까 1 마이너스 델타로 근사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네, 거기서 1을 빼니까 여기 지금 마이너스 델타만 남죠?
그죠? 요 마이너스가 그래서 요 앞으로 가지고 마이너스 없어지고 그래서 RVT 무한대분의 L 델타가 살아남은 겁니다. 됐나요? 됐니? 네, 녹화는 제대로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지금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녹화된 거 봐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를 해야 돼. 별로 복잡한 수학이 아니에요, 이 정도는. 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지금 중간에 흐름을 끊고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그림을 봐야 돼요. 네,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네, 그러니까 막 계산만 보면은, 아니, 물론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이렇게 노트를 이렇게 보면은, 우씨, 뭐 이렇게 한바닥 내내 식만 썼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예.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려는 목적이 무언가를 잘 째려보면 돼요. 예. 하려는 목적은 지금 얘를 구하고 싶은 건데 TR을 모르니까 TR을 소거시켜주자라는 게 핵심입니다. 예. 핵심은 그래요. TR을 소거시켜주는데 이걸 그럼 뭐 이렇게 넘기고 나눠서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걸 별로 예쁘지 않은 것 같은가 봅니다. 별로 안 예뻐요. 실제로 그렇게 해보면은 단순하게 TR을 소거시키려고 하면은 별로 예쁘지 않은 식이 탄생해요. 그래서 잔꾀를 부리는 겁니다. 얘를 이렇게 바꿔주고 그래서 TR 대신에 델타를 써준 다음에, 그러니까 TR을 델타로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이 델타가 되게 작은 값임을 이용해 가지고 식을 좀 단순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뭐 얘야 지금 적인 거고.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서도 TR 대신에 그러면은 델타를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뭐 할 거예요. TR 대신에 델타를 집어넣어 가지고 X가 나오게 할 것이고 이쪽에도 X가 있으니까 X는 하고 정리하는 게 우리의 꿈인 건데, 지금 중간에 지금 걸리적거리는 게 뭐냐면은 요 ESR인 거지. 드랍 서페이스에서의 수증기압. 포화됐다고 가정은 했지만 문제는 걔가 TR의 함수인 거지. 그러니까 얘가 TR에 대해서 함수이기 때문에 얘가 TR이 명시적으로 드러나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걸 거기다가도 델타를 넣어서 소거시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거예요. 그러려고 지금 요 과정을 지금 거친 거예요. 얘가 지금 TR의 함수니까 TR이 드러나도록 해주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먼저 이걸 한 거지. 이렇게 되면 TR의 함수인 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중간에 배우기를 솔루션 이펙트랑 커버처 이펙트 배웠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정이 여기 1 플러스 y로 붙은 거고. 물론 그러니까 요 1 플러스 y는 우리가 그 효과를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이거 빼버리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 우리의 원하는 대로 ES 여기 R이 여기 델타가 나오도록 된 겁니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는 거겠어요? 델타 대신에 어디 갔어? 여기 델타 대신에 X가 들어가도록 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TR 대신에 다시 또 T 무한대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여기 델타 만든 다음에 델타 대신에 X 만들어서 좌변으로 휘릭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과정만 알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눈치지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정리한 거를 1번식에다 집어넣어 봅시다. 1번식에다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우고 나면, 자, 1번식을 4파이r분의 이렇게 나눠주고 나면 좌변은 x는 쓰면 되겠죠. 4파이r로 나눠주고 나면은 얘를 우리가 x로 만들었었으니까 x는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하나 인내심을 가지고 참을성을 가지고 써봅시다. rv분의 dv 앞에 계수가 있을 것이고, 자, 우리는 지금 TR을 없애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보나마나 T 무한대분의 1을 또 끄집어내오겠죠, 그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만들 거예요. 그 T 무한대분의 1을 끄집어 나옵니다. T 무한대분의 1을 끄집어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짱 박혀 있던 ES 무한대도 앞으로 끄집어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식이 어떻게 될 건가 봅시다. t 무한대는 앞으로 나왔죠? 그죠? t 무한대는 여기 앞으로 나왔으니까 됐고, ES 무한대를 끄집어냈는데 여기는 없었으니까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ES 무한대분의 첫 번째 항은 2의 무한대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항 써주면 되면은 t 무한대가 앞으로 끄집어냈는데 여기는 없었으니까 tR분의 t 무한대 써주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 ESR 대신에 여기 열심히 구한 거 쓰면 되죠. 예, ES 무한대가 앞으로 나갔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요 뒤에 것만 써주면 되겠죠. 1 플러스 y, 1 플러스 RV, t 무한대분의 L 델타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여기 1번식 정리한 겁니다. 거의 다 왔어. 자, 얘를 이제 조금 더 정리해 봅시다.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죠? 거의 다 왔어요. 델타 대신 어디 갔어? 예. 델타 대신에 요거 넣어줄 거고, 예. 그 다음에 요거 대신에 1 플러스 델타 다시 넣어줄 거고, 그거 대신에 다시 또 이거 델타 자리에다 요거 넣어줄 거고, 그러면은 델타는 어쨌든 다 지워지고 이쪽에 x만 남겠죠. 예. 그걸 이제 저쪽으로 x 관련된 것을 좌변으로 넘겨주면은, 예. 그리고 휙 나눠주면 그래서 x는 어쩌고저쩌고 이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지금. 예. 예. 거의 다 왔어요.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만 째려봅시다. 자, 조금 정리하면은 얘를 나눠주면은 dv es 무한대분의 rv t 무한대 x는, 자, 이거 양변 요거 나눠준 거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고, 자, 얘는 뭐죠? 예, 요거는 요거 이쪽으로 나눠준 거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얘 뭐죠? ES 무한대분의 E 무한대. RH지. 예, 백그라운드에 딱 그 포화 수증기압분의 현재 수증기압이니까 이건 RH죠. 백그라운드의 RH인 거죠. 예,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1 플러스 S라고. RH는 우리 보통 이렇게 쓸 겁니다, 앞으로. 예, 1 플러스 S. 그 다음에 얘는 우리 아까 어떻게 될 건지 조금 봤었죠? T 무한대분의 TR이 1 플러스 델타니까 걔의 역수는 1 플러스 델타분의 1이겠죠? 예, 마이너스 1 플러스 델타분의 1. 그 다음에 적어줍시다. 1 더하기 Y, 1 더하기 RV T 무한대분의 L 델타. 예, 또 근사시켜야지. 1 플러스 S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델타 1 플러스 Y 1 플러스 RV T 무한대분의 L 델타. 괄호를 좀, 예. 되죠? 이거는? 됐죠? 자, 그러면 또 전개합시다. 1 플러스 S.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보건데 얘도 작고 얘도 작고 얘도 작죠, 그죠? 그죠? 이거 다 작은 양이죠. 생각해보면 아까 보면 델타가 되게 작다고 그랬었고, 우리 그 Y는 그 솔루트 이펙트랑 커버처 이펙트에서 온 거니까 어차피 Y 작은 거 우리가 알고 있고, 그죠? 다 작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근사시킬 수 있냐면은 각각의 퍼스트 오더만 근사시키면 됩니다. 1, 예, 마이너스 델타 더하기 Y 더하기 RVT 무한대분의 L 델타. 어이구, 세 번째. 야. 됐죠?
예, 계속 바다만 쓰지 마시고 예, 시간을 계속 제가 조금씩 들이면서 쓰고 있어요. 예, 뭔 말인지 이해를 하고 씁시다. 자, 그러면 1 없애버리면 되니까 S 더하기 델 마이너스 Y 마이너스 RVT 무한대분의 L 델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됐나요? 자, 그러면 S 마이너스 Y 그다음에 마이너스로 묶어서 RVT 무한대분의 L 마이너스 1 하고 델이죠, 그죠? 여기다가 델 쓰면 되죠? 여기다가 델 쓰면 되는데 델 자리에다가 적어 씁시다. 이제 카파 A T 무한대분의 L X 적어줍시다. 네, 다 됐어요. X가 포함되어 있는 항이 요거네. 그죠? 네, 넘겨주면 됩니다. 네, 그럼 따라서 dv es 무한대분의 rv t 무한대 얘 그대로 넘겨주니까 더하기 rv t 무한대분의 l 마이너스 1 곱하기 카파 a t 무한대분의 l 대괄호 열고 대괄호 닫고 x는 s 마이너스 y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다 왔습니다. 네. 따라서 finally x는 써주면 되죠. x가 아까 뭐였더라? 4파이 r분의 1 dm dt는 네, 저거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dv es 무한대 분의 rv t 무한대 더하기 rv t 무한대 분의 l 마이너스 1 카파 a t 무한대 분의 l 분의 s. 아까 y가 뭘로 우리가 치환했었냐면은 r 치환한 걸 살려주면은 r분의 a 더하기 r 세제곱분의 brn 세제곱. 쓰느라 바쁘죠? 예. 굳이 앞에를 보면서 쓸 필요가 없어요. 예, 노트 보면서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 앞에 계수 x로 나눠준 것밖에 아니에요. 예, 앞에 붙어 있는 계수 x로 나눠준 거예요. 됐나요? 만세! 다 한 거예요. 예. 이제 dmdt를 계산할 수 있게 된 거죠. dmdt가 여기다 이제 4파이를 곱해버리면 양배되는 거고, 예. 여기서 이제 우변에는 이제 더 이상 모르는 상수가 없어요. dv 알고, 이거 상수고, 백그라운드 값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그죠? 백그라운드, 여기 무한대라고 쓰여져 있는 우리가 백그라운드 값은 우리가 어쨌든 알고 있다고 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측정해서 관측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값이죠. 예, RV 상수고, 이 상수 알고 있는 값 상수 마이너스 1, 이 컨덕티비티 상수 다 알게 된 거죠. 여기 에어로졸 컴포넌트 우리가 알고 있다고 쳐야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우변이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백그라운드의 값만으로 백그라운드 값과 상수만을 이용해서 정의가 된 거죠. 만세.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얘를 조금 심플하게 쓸 수 있는데 생각을 여기서 요게 지금 약간 문제인데 RV 대충 얼마 정도죠? 우리 요 정도쯤은 금방 나와야 되는데 요것만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합시다. RV 얼마일까요? 네, 461.51. 네, 우리 이 정도쯤은 외우고 있어 줍시다. RV 461.51. T 백그라운드 온도 값 대충 얼마 정도쯤 넣으면 적당할까요? 한 300 정도 넣어주면 적당하지 않을까요? 300 켈빈. 그러면은 대충 머릿속에 계산합시다. 450 곱하기 300 얼마죠? 13만 5천 정도쯤 되겠죠? 450 곱하기 300이니까 한 13만 5천쯤? 1 곱하기 그러니까 10에 한 5승 정도쯤 되나? 그 정도쯤 되겠죠, 그죠? 대충 10에 5승 정도쯤 되는 오도의 값이죠. 자, L은 얼마일까요? 잡열 상수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겠죠? 2.5 곱하기 10의 6승 정도쯤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는 2 곱하기 10의 6승 오도고 여기는 10의 5승 오도니까 생각해보면 그러면은 얘는 대충 10 이상의 값을 가지고 있겠죠. 한 20 정도쯤, 10에서 20 정도쯤 얘가 뭐 T 무한대가 아무리 커져봐야 뭐 1. 얼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대충 한 20 정도쯤 되는 값이죠. 예, 대경 배기에서. 배경 대기에서. 그럼 얘 빼기 1 해봐야 20에서 1 빼봐야 무시해 줄만 하죠. 그죠? 얘는 그래서 종종 무시됩니다. 디테일하게 써주고 싶으면은 해도 되지만 예, 종종 무시할 수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잘 보면 상수가 여기 지금 DV가 붙어 있죠. 앞에 상수는 지금 여기가 DV가 붙어 있죠. 이건 얘는 뭔가 지금 그 디퓨지비티하고 관련이 우리가 맨 처음 식에서 1번, 2번 했을 때 했던 그 1번 식에서 나온 무언가 한 같죠. 그죠? 예, 그래서 디퓨지비티와 관련된 상수라고 해서 FD라고 보통 씁니다. 예, 뒤에는 1 빼면은 예, 하나의 저기로 보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상수 카파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얘는 열과 관련된 뭔가 상수였나 보다. 그래서 FK라고 우리가 보통 이름 붙여줍니다. 예, 그러면 따라서 예, DMDT는 4파이, 아이고, 식을 예쁘게 써주면은 4파이, 아이고, 왜? FD 플러스 FK분의 4파이 R S 마이너스 R분의 A 더하기 R 세제곱분의 BRN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FD는 요 값이고 FK는 그러니까 지금 FD는 DVES 무한대분의 RVT 무한대가 될 것이고 FK는 RV 카파 A T 무한대 제곱분의 L 제곱이 될 것이고 이게 우리의 오늘의 달성인 겁니다. 예? 이거요? N, 에어로졸 드랍. 그 안에 있는 에어로졸의 레디어스, Rn.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노테이션하고 똑같아요. 예. 이럼으로써 우리는 만세 목표를 이룬 겁니다. 드랍은 저런 식으로 컨덴세이션에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드랍이 컨덴세이션에 의해서 성장해. 이거는 사실 우리 아마 초등학교 과학 시간부터 배울걸요? 중학교 때부터 배우나? 물방울이 어떻게 커지나요? 주변에 있는 수증기가 붙어서 커지지요? 이런 이야기는 사실 되게 오래전부터 배웠을 건데 그래서 걔네가 도대체 어떤 컨디션에서 어떤 비율로 증가한단 말인가?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들은 지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거 안 배웠죠? 혹시 뭐 물리기상학이나 이렇게까지 안 다루겠죠? 안 다룰 것 같아. 숙제로 내주지는 않을 건데
집에 가서 꼭 한번 연습해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휘리릭 날아갈 거예요. 예. 저도 이걸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려고 이거 저 최소한 10번은 연습했을걸요? 예. 그렇게 해야 돼요. 예. 10번 연습하고 나서도 까먹어. 그렇게 된다니까. 예. 여러분들도 꼭 잘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지금 요 시간에는 지금 어쨌든 우리가 뭔 소리인지 우리가 하나도 몰랐겠지만 어쨌든 시간에 요 길을 우리가 지금 픽스 로우로부터 사실 유도해낸 거죠. 예. 제가 노트를 다시 한번 찬찬히 보세요. 시작이 뭐였었는지. 픽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그래서 물방울의 성장 레이트가 이렇게 돼라고 한 거였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얘를 조금 심플리파이 하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얘는 싱글 드랍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드랍이 많으면은 뭐가 달라질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봅시다.